최고의 두 시광들이 돌아왔다. 시즌 1, 2, 3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벌써 대결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 정말 치열한 하루였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참가자들의 순위가 크게 요동쳤던 대격변의 하루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순위 변동이 컸던 금요일 상황과 그리고 오늘의 대결 어땠는지 확인해 보기 전에 8명의 참가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시즌 1부터 보겠습니다. 예상을 뒤집는 승부사가 되겠다는 시즌 1 우승자 권태민 파트너, 현재 무서운 기세로 질주 중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수익률 좋은 종목 잘 찾아내고 있는 시즌 1 2위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사표처럼 주도주 집중 투자 매진하고 있는 시즌 1 3위의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이제 시즌 2로 넘어갑니다. 이번 대결 초반부터 선두를 향해 달려나간 시즌 2 우승자 이광무 파트너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시즌 2 준우승으로 이미 실력을 증명한 이동근 파트너입니다. 자, 이번엔 시즌 3입니다. 결정적 타이밍을 잘 포착하며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시즌 3 우승자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번 대결에서도 대형주 중심 매매로 수익 잘 쌓아가고 있는 시즌 3 준우승의 강재현 파트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결 첫날부터 치고 나갔던 시즌 3 3위의 김동엽 파트너까지 왕중왕전 참가자 8분 만나봤습니다.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왕중왕전, 더 자세한 규칙과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참가자들이 오늘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펼쳤는지 참가자들의 거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누가 매매한 종목인지는 보이지 않고요. 먼저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옆에 포트폴리오 먼저 보시죠. 아래 한번 살펴볼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25%대 강세 보였죠.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계속 담고 있던 파트너가 한 2분 정도 계신 걸로 아는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자, 그리고 현대 ADM의 경우 암 전이 억제제로 주목받은 이후에 9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분 종목 선택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매수가, 매도가에 따라서 수익률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제 위로는 흥국화재 담겨 있는데요. 지수 상승 흐름과 함께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으로 보험주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종목 장중 상한가에서 9%대 상승 마감으로 변동성이 컸는데 매도하셨을지 아니면 더 기다리는 걸 선택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또 현재 물적 분할 이슈 있는 체외 진단 플랫폼 기업 유투바이오는 벤처 지주 회사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오전에 상한가 진입했고요. 그대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계속해서 봤던 포트 주도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시고요. 아래 포트 보면요, 조금 이 종목이 걱정입니다. SK증권 저번 주에 흐름 좋았는데 최근 한국거래소가 SK증권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투심이 위축됐고요. 오늘 1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매도 안전하게 잘 하셨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드림 CIS는 AI와 오가노이드까지 정조준하면서 오늘 신경과학 포럼에서의 발표가 부각됐습니다. 오전에 상승 전환에서 8%대 상승 마감했는데 과연 매수 타이밍 잘 잡아냈을지 기대되고요. 아래 포트에서는 현대차 계속 담아뒀던 그분일지 궁금합니다. 새만금 지역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해서 AI 수소 로봇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밝혔고요. 오늘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 포트에서도 현대차 보이는데요. 두 분 계속해서 들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선택했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요일 스토리 랭킹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만 저번 주 금요일 랭킹이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잠시 후에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에 4위부터 8위 보입니다. 5위와 6위에 각각 김동엽 파트너, 한중현 파트너가 3계단 그리고 1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 화면에서 보이던 이름이 하나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그분이 3위권 안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대되는데 권태민 파트너입니다. 19%대 수익률 달성하며 지난주 금요일 3위권에 안착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요일장 2위는요,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이날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분이 바로 그분이신데요. 하루 만에 4계단 상승하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던 참가자 2위의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누구였을까요? 1위 만나보시죠.
1위는 이광무 파트너가 21% 수익률 달성하면서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까지의 랭킹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랭킹을 지켜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판이 뒤집혔을까요? 네, 오늘의 대결을 합친 누적 수익률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두 분입니다. 우리 권태민,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고요. 설 연휴 때 이제 또 풍성하고 또 가족 한 해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명절 이후에 뵙는데요. 권태민 대표는 아파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목이 아픕니다. 목이 감기가 요새 유행이에요. 아니 감기 아닌데 네. 강원도에 가서 좀 고함을 지르고 왔더니 너무 세게 질렀나 봅니다. 고함을 지를 만한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판을 네. 아주 요동치게 바꾸고 계시는 지금 핵심의 한 분이 권태민 대표신데 예. 네. 고함을 지시다니까. 이제 뭐 그동안 뭐 쌓였던 스트레스도 있고 또 새로 심길전에서 잘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 산에 올라가서 그래요. 한번 소리 한번 이 질러봤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은 이 수익률 대회인 저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권태민 대표 덕분에 판이 점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동훈 대표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낸 것 같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 수익률 대회가 아직 뭐 반 정도도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목표 처음에 슬로건이 1등 아니면 꼴등이라 그랬잖아요. 네. 목표 달성했습니다. 지금 원하는 전술대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전술대로 가고 계시나요? 예, 전술대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시길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은 네모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태민 대표가 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강한 유동성 시장이다. 강한 유동성 시장이다. 네. 제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들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강한 유동성 시장이다. 네. 그만큼 돈이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샀죠.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상승했죠. 음. 거래소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강하다. 유동성 장세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점철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지금 20일까지 뭐 9조 원대에 대한 매도. 근데 예탁금이 100조가 넘지 않습니까? 104조입니다. 104조.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얘기를 앞서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약간의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31조거든요. 그렇죠. 신용이 또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9조 천억에서 오늘 1조 팔았으니까 10조 천억 팔았다고 치고 거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매물을 확 쏟아 부으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한번 불러일으키는 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신용은 좀 가급적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은 자제하자 다음에 이 질문을 드린다는 게 조금 머쓱한데요. 제가 네.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내일장이요.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 한 주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항상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나라 시장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근데 유동성이란 거는 요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 리먼 때나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나 그런 그걸 겪고 나서 주가 급등하는 시기. 네. 거기에 최고로 돈이 많이 들어왔던 게 개인들의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12.5까지가 들어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2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아직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들어올 돈은 아직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그 자금이 빠져나가질 않고 지금 예탁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는 지금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6월 중간선거 전까지 지방선거 전까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런 점 그리고 지난주도 SK하이닉스 그 전 달에도 SK하이닉스 항상 질문이 지금 사도 되느냐 네.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항상 저는 나오는 질문이죠. 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따 그 얘기 드릴 텐데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권태민 대표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네. 좋으셔갖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면 괜찮아지시겠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동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이동훈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은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 예. 제 느낌에 개인적으로 짧은 견해 제 느낌은 요즘 시장은 뭔가 각자 도생보다는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가능한데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를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섹터별로 해서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예, 급등이 나오고 또 이 와중에 또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또 안 올라가는 종목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조정받고 있는 것들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 쪽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예, 반면에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종목들도 물론 이제 매수를 합니다만 최근 이제 어떤 재료나 이슈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바로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뭐 뭉뚱그려서 금융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서 보면은 금융지주사 그렇죠. 쪽에 먼저 올라왔고 그다음에 증권업종 올라왔고 그다음 보험업종, 순환매가 이렇게. 보험은 좀 사실 좀 의외긴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평소에 네. 거래량이 별로 없던 네. 것들인데 이제 3차 상품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고요. IT 쪽에서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차익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죠. 네네. 반면에 이제 LG전자가 뭐 또 그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탑승이 되면서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슈나 재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갈 길을 도모한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섹터에서 어느 쪽이 튈지 모르는 그런 장세고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보험주가 그런 걸 좀 보여준 듯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만의 어떤 옥석 가리는 방법 뭐 이런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기서 말하면 믿음은 내 섹터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 지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지수에 대한 믿음. 예, 저기 이제 시장에 대한 믿음인데요.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은 솔직히 누가 봐도 과열 구간이거든요. 꼭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과열 구간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떤 지금 심리냐면은 탐욕, 그 다음에 공포 이게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요 두 개가 공존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LG전자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하는 LG전자 보고 추격 매수를 한다라든지 내지는 또 다른 종목을 보고 추격 매수하고 또 뭐 급등했던 종목들도 보면 오늘 장중에 한 몇 %씩 가다가
종가물이 또 절반씩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고점에 잡았던 분들은 공포에 휩싸이면서 그렇죠.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포와 탐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는 가장 심리적인 어떤 수단 내지는 그 마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그 공포와 탐욕을 컨트롤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예,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금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또 조정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내용들을 과도하게 느끼면서 들어가면 일단 심리적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그 장중 내내 하면서 네. 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 종목 솔직히 어느 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반도체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산질 사고 뭐 그다음에 바이오도 사고 이렇게 다 사면 뭐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ETF라든지 이게 이제 종합 상품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믿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지금은 거의 저는 뭐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제가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의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 관세 위법 판결 국내 증시엔 호재다 라는 포인트. 이 시장의 포인트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두 분 다 노입니다. 미 관세 위협 판결은 국내 증시엔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관세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막연하게 1차원적으로 단편적인 면만 딱 봤을 때 관세에 대한 부담, 우리 시장에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나마 나은 타결, 그렇죠, 나은 협상,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괜찮은 조건의 합의, 뭐 이런 이야기로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미 정부에서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즉시 무역법 122조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호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을 경우에 관세를 환급을 받을 것인가, 또 소송을 걸 것인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호주 이쪽에서는 지금 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는 노라고 답을 드렸고요.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10%에서 그 다음날 15%.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301조, 슈퍼 301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품목별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기한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슈퍼 301조가 발동된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슈퍼 301조 많이 나왔는데도 오늘 움직이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만큼 강한 장인데 아직까지 오늘 시장에서는 슈퍼 301조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은 어떠한 빌미를 찾아서라도 잠깐 쉬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더 올라가면 사기도 부담스럽고 떨어지면 이제는 꺾일까 봐 못 사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관세 위협 판결은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동근 대표도 놉니다. 우리에는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제 yes, no라고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해서 no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그냥 중립 정도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60에서 70% 정도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이 연방법원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무역법 122조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 최고 15%까지 네. 150일간 이렇게 매기는 내용들이 나왔죠. 일단 10%까지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미국하고 그 무역 협상에서 15% 아니에요. 그렇죠. 그 15%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라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지렛대로 해서 상당히 이제 자기의 어떤 지지력이라든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네. 있죠.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일간 15%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장하려고 하면은 의회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이나 지금 이제 뭐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이탈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무부에서 조사하거나 USTR에서 조사하는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동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동원해서 가려고 하면은 150일 가지고 안 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50일간의 유예기간 쪽에서 품목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일본도 그렇게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미 투자를 빨리 의회의 국회의 협의를 받아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다만 제가 좀 찜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네. 내용들이냐면은 중국이 상호관세를 펜타닐까지 합쳐서 20%를 받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15%로 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호재죠. 상대적으로 중국은 지금 속으로는 이 쾌재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국내 언론이 문제가 좀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좀 더 이제 경쟁력이 강해지니까 한국 기업은 어쩌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좀 찜찜.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우리가 더 찜찜하다.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더 찜찜하다. 미중에 대한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 기대감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오히려 중국이 경쟁력이 강화된다. 경쟁력이 이런 강화된다. 쪽으로 나오면은 조금 부담이 그래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담 완화에 대한 또 기대 업종은 또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권태민 대표께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권태민 대표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관세 15%에 대한 큰 변화는 없으나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성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호재로만은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동근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리스크,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또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관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느 쪽을 좀 보는 것이 현명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 업종. 완화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관세를 매겼을 때에 뭐 지금 딱 현 상황 자체가 일괄 15%, 그러니까 네. 10%에서 15%로 할 네,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관세 그때 15, 네. 예전에 엔터 얘기하면서 네. 관세 자율 지역 막 이런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런 업종들 좀 지금 현 시점에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일단 그 관세 완화 기대감은 자동차 업종이 있겠죠. 일단요. 오늘 그렇죠. 현대차 좀 좋았죠. 네. 왜냐하면 더 높은 관세에서 낮아진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이제 관세를 만약에 더 매기게 된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매기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피난처가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업종들은 통신 통신. 그리고 음식료. 이쪽이 오늘도 좀 괜찮았는데 이쪽이 항상 외생 변수가 있을 때 받침판 역할을 해주는 예를 들어 뭐 KTNG라든가 네. SK텔레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한국전력이라든가 보시면 되고 앞서서 기훈 MC께서 말씀하신 엔터주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엔터주들은 저는 사실 네. 중장기로 되게 좋게 봐요. 한유에다가 엔터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이런 그 수출할 때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위상을 올려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좋습니다. 엔터 쪽은 통신과 음식료, 전력 다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순위를 같고. 좀 따져보면. 네. 그리고 관세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자동차 업종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동 대표도 같은 질문으로 드려보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 일단 앞서 피난처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관세 부과가 됨으로써 일괄 관세가 부과가 됨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업종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 정부 정책에 대한 오늘 3법 개정안 같은 그런 것 그리고 AI 이런 쪽에 대한 힘이 시장에 확실하게 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것과 같이 녹여서 볼 수 있는 피난처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품목별 관세가 강화되고 부과되고 하면 수혜받을 것 별로 없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네네. 크고 지금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되게 되면 결국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품목별 관세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제입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어떤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품목별 관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주력 산업 자체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사후관세를 먹고 있는 매이고 있는 쪽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쪽 지금 반도체 나니까 품목별 관세가 안 정해졌거든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도 지금 마찬가지로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가지고 상당히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더 강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의회에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 해소된다 그랬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와 철강. 예,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제 내피셜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지금 철강 관세는 50% 부과를 지금 했고 그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불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약간 낮추겠다 이런 뉘앙스를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입법 판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무산되거나 이렇게 됐지만은 요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찬지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길게 보면은 그런 쪽이 좀 저는 좀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포인트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또 두 번째 포인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MLCC 반도체 다음 타자 되느냐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MLCC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는 다음 타자로 MLCC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동호 대표는 노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노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닌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MLCC가 다음 타자가 될 것 같은 이유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LCC 오늘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노의 의견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MLCC 하면 이제 적정 세라믹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쪽이 지금 그 일반 이제 반도체라든 이런 쪽에 들어가고 이제 자동차 전장용 MLCC 이런 쪽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노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LCC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지금.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반도체하고 거의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AI 가속기라든 이런 쪽에 HBM 들어가면은 거기에 MLCC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건데 조금 이제 후행성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지금 31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중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제 좀 많이 올랐다. 물론 이제 지금 뭐 HBM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MLCC 이쪽도 끊기지 않을 겁니다만 다소 강하게 좀 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불이 좀 꺼졌을 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노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MLCC 관련 기업들 많이 올라와져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동훈 대표님께서는? 한 3일 사이에 네. 지금 기업의 가치 자체가 한 3일 사이에 한 30%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MLCC가 이 후속 계속해서 좋은 힘은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너무 많이 단기간에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예. 조정 후에 접근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역시 접근을 한다면은 가장 큰 삼성전기부터 봐야 되는 걸까요? 삼성전기가 지금 주도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삼성전기가 주도적으로 올라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파생 상품들이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MLCC 예스입니다. MLCC 다음 타자, 다음 주도주가 다음 타자가 MLCC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에 예스를 해주셨습니다. 권태민 대표님 어떤 의견일까요? 저는 이제 예스라고 하기도 뭐하고 노라고 노라기도 뭐한 상황에서 어, 둘 중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예스 쪽으로 좀 치우쳐진 건데요. 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MLC 가격이 상승한 거는 좋아요. 네. 좋고 반도체 같은 가격 상승이 된다면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처럼 그 최태원 회장이 지난번에 주말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HBM은 60%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레거시는 80%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HBM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MLCC가 반도체와 같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면 이거는 예스죠, 당연히. 네, 네. 근데 그 가격이 주춤한다면 이건 예스가 될 수가 없죠. 이동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 상승한 것이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MLCC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무라타 제작소라고 있습니다. 네. 무라타 제작소라는 대에서 일본 일본의, 기업이죠. 예, 네. AS 서버용 MLCC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다.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위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좀 인정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쇼티지가 좀 나올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요가 공급을 계속 상회한다면 그때는 예스고요. 지금 가격이 뭐 쭉 올라가다가 횡보내지는 약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노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스라고 했지만 반도체 같은 가격 상승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인트 MLCC 반도체 다음 타자가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이슈와 섹터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럼 시선을 왕중왕전의 종목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현재 보유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왕중왕전,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의 주인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포트 안에 서로 겹치는 종목들도 있어서 누군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내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확인하시고 또 참가자들은 서로의 포트를 견제하는 시간, 내일장 시작을 함께할 보유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분 보겠습니다.
권타민 파트너의 포트 보시면 유투바이오 그대로 남아있고요. 현대 ADM과 현대 바이오가 새롭게 보입니다. 최근에 권타민 파트너 현대 ADM 매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담은 걸까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박우신 파트너 Y바이오로직스 매도했네요. G2파워 새롭게 보입니다. 장 마감 직전에 거래량 실리면서 7%대 상승한 채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장 시작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한중현 파트너는 역시나 이 세 종목 꾸준히 데려가고요. 이광무 파트너도 오늘 장에서 모두 상승한 이 종목들로 내일장도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 참가자의 포트 볼까요? 먼저 이동근 파트너, NHN KCP 자리에 오늘 수익률 흐름 좋았던 LG전자가 새롭게 보입니다. 관세 리스크 완화와 신사업 소집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에 힘입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9%대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도 탄력 이어갈지 기대해보죠. 자, 그리고 안인기 파트너는 전략일까요? 역시나 오늘도 거래했던 주요 종목 3종목 내일 출발 그대로 데려갑니다. 네, 강재원 파트너도 오늘 주요 종목들 내일도 보유하면서 출발하고요. 김동엽 파트너는 파미셀 매도하고 오늘 6%대 오른 의료기기 기업 아이센스가 새롭게 보입니다. 이 종목 상승 탄력 더 기대하시나 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참가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출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나봤는데요. 참가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늘까지의 누적 순위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중왕전 8인의 보유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 그럼 두 분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어떤 판단과 전략들이 담겨져 있는지 현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종목들 좋습니다.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좋고요. 아닌 종목도 좋습니다. 리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권태민 대표님 지금 잠시 후에 저희 순위 공개가 되고 할 텐데 뭐 네. 지난주에 화려한 예, 와, 하루 만에 막 화려한 모습 계좌 수익률 전 두 자릿수가 그렇게 센 두 자릿수는 또 처음 보는 화려함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몇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지금 종목수 좀 많습니다. 많으세요 종목가?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트에 예. 현재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리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원고가 올 때는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복귀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네네. 그 원고 작성해 갔거든요. 네네. 종목 두 종목인데 수익률 대에서 매매를 했고 사실은 우리 클럽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매했던 것 매매했던 종목. 그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PR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뭐 차트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2025년 달성했고요. 2026년에는 또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기 급등주인데 삼표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삼표시멘트. 네. 성수동 부동산 개발 가치가 약 4조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1.7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가 예상이 된다. 뭐 일부 뉴스에서는 뭐 정치인 관련주로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차치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부동산 가격보다 좀 낮다라는 것만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 뭐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삼표시멘트와 APR은 둘 다 차익 실현하신 건가요?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 사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라는 네. 것이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알테오진도 갖고 있고 APR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량이지만 이수페타시도 갖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유행 따라서 사실 그 계속 요즘에 발빠르게 이제 증권주 움직이고 보험주 움직이고 그렇죠. 내일 또 뭐가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움직일 때에 적절한 종목을 잘 따라가시면 수익내기 좋은 시장이니까 그런 시장에 맞춰서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시장이 몸을 맡긴다면 수익은 저절로 올 수 있다. 그런 시장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좀 시장에 맞춰서 좀 따라가야 되는 네네. 그런 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리뷰 만나볼 텐데요. 이동근 대표는 지금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포트 안에? 지금 한 서너 종목 서너 종목 정도. 예, 있을 건데 그게 아까 제가 보니까 자막에 나가 있던 건데요. 네. 그냥 관심 종목으로 편입했던 한 주씩 들어있는 겁니다. 뭐
관심 전혀 지금 종목을 편입했던 관심 종목으로 편입했던 것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수익이 많이 나오셨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중이 네. 거의 없으니까 비중이 그렇군요. 제가 거기에서는 리뷰할 게 별로 없고요.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SK 증권하고 SK 이트닉스, 네. SK 이트닉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좀 편집을 차트를 잠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SK 이터닉스에 대한 차트 볼까요? 예, 네. 이거는 없습니다. SK 이트닉스는 없고, 네. 그다음에 SK 증권도 증권. 없습니다. 지금 보유하는 보유하고 게 계시지 아니고. 않다고요? 예, 그게 이제 저점에서 잘 매수를 잘 했는데 음. 제가 순위가 좀 내려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약간 이제 타이밍적으로 진입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지지난 주죠. 설 전에 금요일 날. 네, 매도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엉망이 됐습니다. 네네. 예, 지금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있으면은 조금 진득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면 아마 수익이 더 지금 많이 나지 접근해도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두 종목 다? SK 이트닉스는 조금 더 빠져야 돼요. 음. 한 10% 정도씩 빠지면은 아마 접근해도 가능하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익률 대 종목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내일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은 무엇일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먼저 권태민 대표, 이동구 대표 두 분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권태민 대표는 하이닉스를 선택하셨고요. 이동구 대표 삼성전자를 그래요. 이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단단하다라고 또 네. 평가를 그만큼 할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권태민 대표님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선택하신 이유.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동훈 대표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권태민 대표부터 만나볼까요? 네, SK 하이닉스가 모양도 좋고 오늘 뭐 삼성전자 200조 영업이익 얘기가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이 주말에 한 그 연설을 듣고 저는 라고 느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26년도 영업이익 500억 불이라고 했다가 700억 불로 늘어났다가 주말에 1000억 불 얘기가 나왔어요. 2025년도 솔드아웃. 그래서 다 팔았다 완판됐다 HBM이. 영업이익이 1000억 불이라면 지금 저평가죠. 그래서 목표가 한 120만 원 정도, 손주가 80만 원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횡보하고 상승, 횡보하고 상승, 이렇게 돼 있죠. 노란 박스로 횡보하고 상승, 횡보 상승. 이거는 엄청난 매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어떤 세력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종목이라면 물려도 크게 안 물릴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동훈 대표님 삼성전자입니다. 245조라 그러네요. 네. 영업이 아,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245조고 지금 이제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를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죠. 이게 네. 두 종목이 시가총액 지금 4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 145조 영업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 245조 이렇게 해서 보면 하이닉스가 목표가가 한 145만 원, 150만 원, 삼성전자가 25에서 한 30만 원 가까이 가면 지수가 딱 7,020포인트 정도까지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이려 하면은 삼성전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선택해 주셨다. 이 정도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권태민 대표님 하신 시청자 말씀.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본인들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급등주를 얘기하면 급등주 얘기한다고 화를 내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또 이런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면 뻔한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 돈 벌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요. 돈 버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왕중왕전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의 현재 수익률과 순위는 어떤 변동이 있을지 왕중왕전 오늘의 순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누적 랭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금요일과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격변의 스토리가 또 나왔습니다. 안인기 파트너가 3계단 내려오고요. 4위에는 박우신 파트너가 20%대 수익률로 탑3 노리고 있습니다. 4위가 벌써 수익률 20%대라니 3위가 기대됩니다. 네, 탑3 확인해보죠. 3위에는 권태민 파트너가 21%대 달성하며 차지합니다. 긴장되는 건 4위와의 수익률 격차가 단 소수점 차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2위는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위에는 김동엽 파트너입니다. 하루 만에 3명을 제치고 다시 한번 순위권에 안착했습니다. 24%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2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1위는 이광무 파트너가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1, 2위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2위와는 수익률이 단 0.34% 차이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왕중왕전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순위 만나봤는데요. 치열함 속에 불꽃 튀는 경쟁과 위대한 승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위가 엄청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고 바짝 붙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면서 하루에 20%씩의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순위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권태민 대표님만 있으시고 이동훈 대표님은 오늘 장중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장중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 유튜브 방송 이동근 투자클럽 거기에 또 자세하게 시황을 또 올려놨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이동훈 투자클럽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권태민 대표는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예, 내일 장중입니다. 8시부터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제목은 수익률 대회 왕중왕전 아름다운 동행. 같이 하실 분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왕중왕전 아름다운 동행 같이 하시면 내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인가요? 네, 실전 매매 3시 반까지 합니다. 3시 반까지. 장중 내내. 장중 내내 3시 반까지 하시고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어요. 그 권태민 대표님 지난주에 네.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한 주 동안에 네. 8위인가 7위에서부터 1위까지로 점프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깐깐히 살짝 연휴가 끼고 해서 안 보여줬었는데 엄청난 스윙을 보여줬었는데 뭐 비결을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아니면 첫날 전략대로 되신 건가요? 9,600으로 39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었는데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손이 굳었다 막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종목 잡아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다른 분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와의 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3월 20일 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동근, 권태민 두 분에 대한 실력이야 저희가 쭉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다른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8위는 사투 속의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